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사실 차를 팔아서 TQQQ를 살까 하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뭐 실행하진 않았지만 저조차도 뭐라도 팔아서 주식을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게 괜찮을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세상에 정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연소득이 7천입니다. 그리고 자가소유 아파트를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고 자녀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용대출도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 굳이 뭐 말릴 이유가 있을까요? 충분히 능력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대출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맞벌이 하고 있고 연소득이 1억입니다. 여기까진 괜찮죠? 근데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만 200만 원 나가고 자녀가 또 3명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 중에 2명은 대학생인데 한 명은 또 의대를 다닙니다. 돈 엄청 깨지겠죠? 게다가 신용대출도 2억이 이미 있습니다. 아무리 연소득이 1억이라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굉장히 생활이 빠듯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심지어 뭐 삼성전자나 애플도 아닌 TQQQ 세배 레버리지 투자 목적으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겠다고 한다면 저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1번에 해당되는 투자자가 TQQQ를 투자한다고 해도 저는 말릴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 손실을 봐도 그렇게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배는 좀 아프겠지만 뭐 3천만 원 날린다고 해서 생계에 지장이 있다거나 인생이 날아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7천만 원 벌고 있고 자기 집도 가지고 있고 자녀도 없고 신용대출도 없습니다. 3천만 원 날린다고 뭐 그렇게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얼마든지 3천만 원 정도는 전 대출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투자자가 뭐 삼성전자나 애플에 투자한다고 해도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초우량주라고 해도 주식은 주식입니다. 원금 손실 당연히 볼 수 있고 반토막 날 수 있죠. 최악의 경우 망할 수 있죠. 삼성전자 애플이라고 망하지 않는다는 법이 있나요? 당연히 망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망할 수 있고요. 핵전쟁 나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간 것 같은데, 자, 어찌됐든 결론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요. 대출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처음 집 살 때 70%풀 대출 받아서 집 샀고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갈 때도 60%풀 대출 받았는데도 돈이 한참 모자라서 신용대출 4천까지 정말 무리하게 땡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빚 갚느라고 제가 똥 빠지게 살았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돈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근데 이직을 했는데 여기는 도저히 버스로 출퇴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제가 마티즈 경차를 사서 또 한동안 출퇴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집값도 오르고 생활도 안정돼서 뭐 더 좋은 차로 바꾸긴 했지만 저 때를 생각하면 진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았다면 분명 지금도 월세를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 산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주택담보대출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상환하지 않고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추가로 대출 받지는 않았고요. 그냥 원래 받았던 대출 상환하지 않고 그 돈으로 대출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신용대출은 진작에 다 갚았고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돈을 다 100% 날려도 최소한 생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타격은 크겠지만 인생이 꼬이거나 당장 뭐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거나 절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출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가뜩이나 지금 감당하기도 힘든데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가 리스크가 큰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대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 받았는데 대박 나면 인생 역전, 쪽박 나면 복구 불능이다. 당연히 대출 받으면 안 되죠. 대출 받아서 대박 나면 인생 역전, 쪽박 나도 크게 타격이 없다면 대출 받아도 됩니다. 100% 손실을 봐도 내가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면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1000만 원으로 10% 수익 내면 100만 원을 벌지만 1억으로 10% 수익을 내면 1000만 원을 법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투자 금액은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출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은 뭐 원금 갚아야 되죠. 또 이자가 생기니까 그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부담스러운데 나는 돈을 빨리 모으고 싶다. 자, 이런 분들은 TQQQ나 SOXL, 뭐 불즈, FNGU 이런 세배 레버리지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TQQQ를 예를 들면 QQQ를 3배로 추종하는 ETF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천만 원으로 QQQ에 투자하는 것이나 1000만 원으로 TQQQ에 투자하는 것이나 물론 엄밀히 따지면 많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는 낼 수 있습니다. TQQQ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내가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도 내 여윳돈 내에서 3배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내 여윳돈만 날리는 것으로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았으니까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도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QQQ에 투자했는데 QQQ가 완전히 뭐 망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출 원금 갚아야죠. 또 이자 갚아야죠. 또 그 돈 갚느냐고 내가 수입이 있어도 주식 투자할 여력이 감소하니까 종잣돈 모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대출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대출 받아서 투자하지 말라는 게 지름길로 가려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몇십 년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커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무리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웬만하면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대출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우리 부의 시간을 앞당겨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출을 통해서 앞당긴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자, 그러나 이런 저조차도 지난 2020년에도 추가 대출 받지 않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출 추가로 받을 생각 없습니다. 차는 팔아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차를 판다고 제가 뭐 빚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불편한 감수하고 여윳돈을 만들려는 목적이었지 차를 판다고 해서 제 부채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양면성이 있는 거죠. 이 인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부정적이네. 아마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싫어서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투자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TQQQ, SOXL 이런 세배 레버리지 투자하고 있지만 여윳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망해도 그만입니다. 이거 다 날린다고 뭐 제 인생에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뭐 대출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고 최악의 경우 내가 인생이 정말 고달파질 가능성이 있다면 웬만하면 대출은 저는 반대합니다. 자, 이 정도면 제 의도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